안녕하세요. 감동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과 치안 때문에 한국을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곤 하는데요. 덕분에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마음 편하게 여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안 유지 순위는 상위권으로 속하여 있고 2023년 기준 한국의 가장 최신의 치안 안전 순위가 넘빼오 통계조사 기준 17위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독도에 가려다가 울릉도에 갇혀버린 어느 외국인의 한국 여행 후기인데요. 울릉도에 내린 최악의 폭설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울릉도에 다녀온 스웨덴 리네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유튜버 리네아입니다. 제가 태어난 스웨덴을 떠나 전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중 단연코 잊지 못하는 기억은 바로 한국에서의 울릉도 여행입니다. 제가 여행 유튜버로서의 삶을 살면서 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한국에서 했던 경험만큼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3년 전, 저는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아시아 일대의 여행 코스를 짰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하려는 나라에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죠. 마지막 여행 코스는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했었고, 한국과 일본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일본에 가기 바로 전에 한국에 가야 했어요. 전 원래 즉흥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머무를 숙소와 교통편 정도만 숙지하는 편이에요. 그날 역시 한국에 가면 어디로 놀러 갈지 침대에 누워 알아보던 중이었죠. 그러다 독도라는 섬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사진상으로 본 독도는 너무 아름다워서 기회가 되면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의 아시아 투어가 시작되었고, 저는 중국 상해를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서울의 남산타워부터 경복궁까지 유명 관광지는 모두 들렀어요. 그러다 한국 여행 막바지에 독도라는 섬이 다시 생각났어요. 명동에서 육회비빔밥을 먹다가 식당 사장님께 독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독도에는 반드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독도에 가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서울에 머물고 있던 저는 강릉에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강릉에서 울릉도를 경유지로 들러야 한다는 글을 읽었죠. 독도라는 섬이 꽤 멀고 섬에 들어가기 번거롭고 힘든 곳이라는 걸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하루빨리 독도에 가보고 싶어서 이튿날 바로 독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배를 처음 탔을 때 저는 드넓은 바다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바다는 각 나라만의 특성이 있어요. 한국의 동해는 수심이 상당히 깊어 보였고 푸르렀는데 한편으로는 거칠면서 투박한 아름다움도 있더라고요. 저는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밖에서 바다 구경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뱃멀미가 났는지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선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2~3시간이 더 걸린다는 사실이 아주 절망스러웠죠. 그날따라 배멀미가 심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제게 말을 거셨어요. 한국어를 아예 할 줄 몰랐던 저는 당연하게도 아주머니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머쓱한 표정으로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손짓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알았다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멀미약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색이 좋지 않은 제가 배멀미라는 사실을 눈치채시고 제게 약을 주시려던 거였어요. 저는 감사히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미 멀미가 난 뒤에 약을 먹어서인지 효과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는 길 동안 더 심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연신 고맙다는 표시를 했답니다. 울릉도에 도착하고 나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독도 입도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크게 치는 바람에 배가 아예 뜨지 못했어요.
그렇게 2박 3일째 머무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일정보다 너무 지체되어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제겐 남은 일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궂은 날씨 때문에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배도 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울릉도 생활을 즐기기로 했어요. 넓은 대륙 덩어리에서 살던 저는 섬살이가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행으로야 다른 나라의 섬도 종종 들렀지만 아예 이 섬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따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떠날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되고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한 부분은 있었지만 예쁜 풍경을 보며 그 마음을 달랬어요. 울릉도에서의 하루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만 뜨면 바로 바다를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섬과 바다의 조화도 아주 훌륭했어요. 특히 아침에 뜨는 해를 볼 때나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볼 때의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얼마나 좋았으면 울릉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을까요? 그럴 만도 한 게 울릉도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예정에 없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크게 불만 가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죠. 제가 울릉도에 머무는 동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냐면요. 집을 나설 때 스키 막대와 아이젠은 필수로 챙겼어야 했어요. 이미 마을 주민들은 아주 익숙하다는 듯 능숙하게 장비를 챙기는 모습이었죠.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울릉도에 머물게 된 지 7박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홀로 여행을 자주 했기 때문에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여행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홀로 머무는 제가 걱정되셨나 봐요. 제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절 챙겨주시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그들의 딸벌이기도 하고 혼자 여행 와서 일정도 꼬이고 심란할 텐데 혼자 잘 버티는 게 안쓰럽기도 기특하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아침에 저를 마주치면 홍삼음료, 비타민 음료를 주시면서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몸에 아주 좋은 거라고 엄지척 날려주시면서 말이에요.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것이 한국의 문화인가 싶어서 고맙게 받았어요. 이렇게 매번 챙겨주시는 게 사실 감사했죠. 또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귤도 까서 주셨어요. 저는 부탁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주신 건가 싶어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왜 안 먹냐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저는 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초면인 나를 왜 이렇게 챙겨주지? 나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 혹시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엔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것은 그들의 호의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눈치챈 후부터는 저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주시는 대로 잘 받아 먹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김치 부침개도 먹어보고 쌀과자도 먹어봤어요. 군것질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였고 울릉도에서 지내는 동안 뱃살이 엄청 나왔습니다. 이젠 이런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홀로 방에 들어오면 외로움을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렀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하더니 폭설로 이어졌어요. 지난밤부터 내린 폭설과 강풍까지 겹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좋지 못한 기상 상황과 그로 인한 월파 때문에 울릉일주도로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제설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듯 보였어요. 물론 여객선도 전면 통제여서 독도로 들어가기는커녕 서울로 다시 돌아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저는 매우 절망스러웠어요. 울릉도 생활도 매우 좋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최종 목표는 독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울로 돌아가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나니
이 상황이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했어요. 함께 배를 타고 온 관광객 무리와 저는 마을 회관에 대피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말을 꺼낼 때까지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안에만 있어야 했어요. 모두들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몇몇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갑자기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합석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만 말이 안 통해서 가만히 있어야만 했죠. 하는 수 없이 구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를 하시던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일제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눈치껏 짐을 챙겼습니다. 혹시 지금 나갈 수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듯 싶더니 건물 주변에서 장비를 챙기고 옷을 단단히 여며 입으셨어요. 그러곤 모두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바깥의 모습은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힘을 합쳐 모두 눈을 치우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아저씨는 트럭을 가져와 도로 위에 주차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삽을 구해온 아저씨들이 함께 삽으로 눈을 퍼서 트럭에 담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마치 오랫동안 다 같이 연습한 것처럼 아주 일사불란한 장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좌우로 눈을 치울 자리조차 없어 주민들이 난감해하자 회관에서 머물던 관광객 중 한 명이 차에 눈을 실어서 나르고 바다에 버리자는 의견을 낸 거였습니다. 전 그 순간 울릉도에서 보았던 어느 풍경보다 가장 진귀한 구경을 했어요. 한국인의 실천력,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단합력이 아주 놀라웠죠. 무엇보다 자연재해 앞에서도 다 함께 이겨내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다고나 할까요? 그들은 누구 하나 시키지도 않은 행동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게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호흡이 척척 맞았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운명처럼 눈이 잦아들었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독도에 갈 수 있었어요. 울릉도에서 출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독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요. 섬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들의 안식처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바다의 일부분 같았죠. 그러나 아쉽게 독도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선박을 정박시키기에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대요. 독도까지 오고 나서도 섬에 들어갈 확률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독도를 마주한 만큼 그 감격스러움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전까지의 고생과 서름이 얼음 녹듯이 사라졌어요. 신기한 건 저는 그 아주머니, 아저씨와 금세 친해져서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원래는 혼자 독도에서 셀카를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아저씨께서 사진을 찍어주시겠다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멋진 인증샷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그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단체 사진도 찍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분들로부터 독도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지 꽤 오래되었더군요. 저는 괘씸한 마음에 일본을 들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코스에서 일본을 빼고 한국 여행의 일정을 늘리기로 다짐했죠. 저는 배에서 내리고 나서 저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신 아주머니와 아저씨들께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짐을 챙기고 배에서 내렸을 때 이미 그분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홀연히 사라지셔서 마치 그동안의 시간이 정말 꿈이었나 싶더라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뵙게 된다면
그분들께 꼭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라는 멋진 섬에 다음번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독도에 발을 내디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은 큰 폭설 속에서도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폭설을 극복하는 주민들을 통해서 진정한 한국인들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연에 나온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함께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인들의 특징이겠죠. 다음 독도 방문 때는 반드시 독도에 올라가 그곳에 자리 잡은 태극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사연TV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의 감동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